육지동물임에도 바다에 정착해 살고 있는 다람이는 스포츠와 과학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똑똑한 과학자답게 다람이는 트리돔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개인 소유의 집이자 바닷속 연구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데요. 때로는 엉뚱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할 때도 있었고, 공짜라고 하면 얼마나 이상한 것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심리 검사란 말이야. 거짓과 자극성으로 가득 찬 집계신문 때문에 해양과학위원회로부터 지금까지 다람이가 받은 상이 몽땅 회수당한 적도 있었죠. 따라서 오늘의 영상은 다람이가 만들었던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발명품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영상에 등장하지 않아 아쉬운 발명품이 있을 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람이의 발명품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으로는 로켓이 되겠습니다. 스폰지밥과 뚱이가 로켓을 함부로 작동시켜 우주에도 갔다 오고 비키니시티 시민들을 외계인으로 착각해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죠. 이때 그들이 사용했던 그물총도 다람이가 만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켓이 등장했던 이후로 시즌을 거듭할수록 다람이의 로켓은 점점 커지고 훨씬 웅장해졌는데요. 이는 시즌8 달나라 여행, 시즌11 달에 간 스폰지밥 에피소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특히 시즌 11에서는 이전과는 많이 다르게 다람이네 집이 통째로 로켓과 연결되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람이가 만든 특별 제작 우주복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스폰지밥이 가지고 온 케이크가 서서히 퍼지면서 우주선 추진 장치에 빨려 들어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람이가 특별 우주복을 착용했었습니다. 어디 로켓뿐인가요? 다람이는 자기가 직접 잠수함까지 만들어 이용합니다. 징징이의 몸 안에 걸려있는 리드를 빼내기 위해서는 수축 기능을 가진 특수 잠수함이 사용됐고, 숨바꼭질을 하던 뚱이가 사라져서 그를 찾아 나서려는 스폰지밥에게 다람이가 빌려주었던 또 다른 잠수함도 있었죠. 고마워, 다람아. 조심해야 돼. 시즌 11 병속의 배 에피소드에서는 겉모습이 다람이를 무척 닮은 신개념 잠수함이 등장했었습니다. 예하! 빠른 속도로 추격하면서 맛있는 바비큐도 먹을 수 있는 신개념의 잠수함이라고. 로켓과 잠수함에 이어서 다람이는 코코넛 우유로 가는 자동차와 헬기를 제작했는데요. 추가로 코코넛 자동차를 만들 때는 외딴 섬에서 혼자 5성급 호텔, 증기발전기, 커피 전문점까지 만들며 다람이는 서바이벌의 황제인 것은 물론 건축에도 아주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보였죠. 이 밖에 스폰지밥을 위해 비행 훈련 기계와 비행 연습을 할 수 있는 나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다람이의 발명품은 이른바 견과류 대화 장치입니다. 아주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데요. 여기는 스펀지밥. 땅콩 나와라. 땅콩이 뭐랬니? 뭐랬냐면 어피 컴컴하드. 난 말이야 견과류 번역기도 발명했어. 피스타치오가 날 무시해. 땅콩 주제에 어이가 없네. 견과류와 대화를 나누게 해주는 장치처럼 특이한 발명품으로는 속옷 고글도 있습니다. 공개 발표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청중들이 속옷만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다람이가 스폰지밥에게 준 발명품이었죠. 뚱이를 한번 봐봐. 그래 보인다. 이 밖에도 스폰지밥을 복제시켜서 3명으로 만들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전자 복제기 2000, 들었지 스펀지밥? 이제 세 군데 동시에 갈 수 있어. 도시를 엉망으로 만드는 버거 패티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었던 인공지능 큐브를 비롯해 패티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어떡해? 큐브 퍼즐을 가르쳐줬어. 패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너야 스펀지밥. 화를 불러일으키는 바보토니움이 들어간 케이크를 먹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비키니시티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다람이의 크리스마스 마법 분석기가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독제 성분이 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다람아, 노래가 바로 해독제야. 한편 연구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어 다람이의 연구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줬던 발명품으로는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로봇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로봇은 원래는 호두를 까는 기계였으나 어딘가 결함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발명품인 줄 알았지만 우연히 마말레이드 박사가 바나나를 먹으려던 찰나 바닥에 누워있던 로봇이 바나나 껍질을 까주어 평가단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성공! 바나나 껍질 벗기를 기계 발명하려고 노력한 지 117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요. 무려 117년 만에 바나나 껍질을 까는 기계를 다람이가 발명했었던 것이죠.
다람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로봇 발명품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부채를 들고 귀여운 춤을 추는 댄싱 로봇인데요. 완성됐어. 내 최고의 발명품이야. 그러나 스폰지밥의 실수로 이 로봇은 박살이 나고 맙니다. 이외에도 다람이의 로봇 창고에는 무려 2,700여 개에 이르는 평범한 로봇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로봇의 개수가 2692개, 2693개. 사실 처음에는 이 로봇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몰랐으나 시즌9에서 다람이가 신기록 세우기에 미쳐있을 때 다람이의 옆에서 보조 역할을 맡았었으며 이후 하루에 로봇을 최대한 많이 부수기 신기록을 위해 다람이가 이 로봇들을 마구잡이로 부숴대기도 했었죠. 또한 다람이는 사라져버린 스폰지밥을 찾기 위해 반경 80km 이내의 스폰지들은 모두 추적이 되는 스폰지 추적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진짜로 스폰지밥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니? 그래, 징징아. 찾는다는 점에서 비슷하게는 유령 감지기가 있었죠. 좀 생뚱맞았지만 밀크쉐이크 유령을 찾는답시고 집게리아에 이 장치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맞아! 밀크쉐이크 유령을 잡으려고. 근데 유령이 없어. 아틀란티스에 도착해 발명실에서 시간을 보낸 다람이는 아주 획기적인 음식 전송 광선을 발명했는데요. 이 광선은 헬멧을 쓰고도 음식을 먹게 해주는 것을 더불어 몇 시간 이내로 감기를 낫게 해주는 치료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스파이 대작전 편을 보면 다람이가 만든 재미있는 스파이 장비들을 스폰지밥과 뚱이에게 소개합니다. 로켓 장치, 무전기가 달린 레이저 바지, 초소형 카메라, 고성능 렌즈 망원경, 그리고 다람이가 제일 좋아한다는 레이저 기절 장치가 있었죠. 전 여기서 레이저 바지와 레이저 기절 장치가 탐나네요. 레이저 하니까 생각나는 또 다른 발명품으로는 분자 레이저 분리 장치가 생각납니다. 다람이가 만든 물체이동 장치를 이용해 집게리아에 도착한 스폰지밥, 그리고 집게리아의 문을 열려고 손을 뻗은 징징이, 이 둘 사이의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합체가 되어 버렸는데요. 다람이는 분자 레이저 분리 장치를 사용해서 스폰지밥과 징징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으나 징징이가 이 장치를 멋대로 만져서 결국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징징씨?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을걸요? 세계 기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다람이의 성장 용액은 음식에 뿌리면 크게 불어나게 되는 아주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이 성장 용액과 비슷한 것으로는 시즌9 도토리가 너무 많아 편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화학 비료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나무를 혹사시켰기 때문에 나무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죠. 근데 이게 뭐니? 이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야. 마지막으로 다람이가 만들었던 것들 중 아주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메뉴입니다. 집게리아 지하에 설치된 비밀 연구실에서 신메뉴를 개발한 다람이는 색깔도 이상하고 대체 어떤 재료를 넣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게살버거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런데 맛만 좋으면 뭐하나요? 이 버거를 먹은 시민들은 몽땅 게살버거 좀비로 변해버렸고 비키니시티는 좀비로 가득 찬 어두운 도시가 됐었죠. 오늘 다람이가 만들었던 발명품들에 대해 정리해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나온 발명품들 중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